전설의 톡톡톡 네, 4편입니다. 부부 한의사가 전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밀. 네, 오늘은 잠실 유명한 한의원에 계신 두 원장님을 모시고요. 두 분이 부부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비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영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유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우리 윤영찬 원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이어트를 생각해보면 보통 환자분들에게 다이어트 하시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물어보면 운동을 저는 땀을 빼고 운동을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말씀하시는데 운동 다이어트 됩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시기가 80%, 운동이 20%가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식이 80%니까 모두가 먹는 닭가슴살, 네. 뭐 이렇게 야채 네. 이렇게 먹고 좀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빠졌으면 또 다이어트가 정말 쉬웠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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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는 정말 숨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방적인 또 체질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원장님은 체형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이어트는 많이 들어봤지만 체형 관리는 조금 생소한데요. 체형 관리와 다이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다이어트란 다른 말로 하면 영양입니다. 영양을 신경 쓰는 게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체중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니고 있는 불균형이라든지 몸에서 좀 더 잘 쌓이는, 살이 잘 쌓이는 부분들, 그것들을 해소해서 가장 좀 미용적으로 예쁜 몸을 만들어주는 게 체형 관리의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뵈니까 신뢰가 막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갔더니 정작 원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또 실질적으로 실제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몸매가 지금 방송으로 보시기에도 물론 뭐 확인이 되시겠지만 너무나 바디 쉐입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막 믿음이 가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고 또 전달해주고 싶은 팁도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많이 궁금하겠지만 오유림 아나운서 어떤 게 궁금할까요? 네, 다이어트는 정말 여자들의 평생 숙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거나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꾸준함 기본. 네. 여기 시기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좀 한물 가지만 또 뭐 키토 다이어트다. 많았죠. 네. 전 안 해본 게 없어요. 대한민국 다이어트의 산 증인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이기 때문에 오늘 그 비법을 알려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키토 다이어트나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많은데 이거 저거 하지 말고 딱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한방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체질에 대한 체질 다이어트가 있겠죠. 체질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하고 싶은 거는 각자 본인에 맞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또 맞는 체질법을 아니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어느 방법이든지 누구나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고 또 유지하고 요요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탁월한 전문적인 그쵸? 비법이 있는 분들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이어트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를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한 분이 네. 있으면 한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 네. 혼자서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었어요. 쉽지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찾아서 오셨는데 이분이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가 하니 네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정형외과에서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좋을 때 일단 살을 빼라 여기 올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 다른 중년의 남성분들처럼 술자리도 잦으시고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네요. 스타일이셨어요. 저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같이 시작해보자 해서 약 복용과 관리를 함께 네.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이 약을 이렇게 썼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하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감량 속도가 좀 더디더라고요. 근데 그럼 두 번째 달에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을 해보자. 그래서 약의 강도를 조금 더 높였는데 다음 달에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감량 속도가 더디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추궁을 할 수밖에 추궁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분이 안 지켰을 확률이 높은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술자리를 계속 가지시는 거 아닌지, 많이 드시는 것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추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하신 겁니다. 요새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술자리도 최선을 다해 줄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원인을 찾고 좀 책임감을 가져서 이분을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유 원장님한테 한번 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 한의사니까 좋은 점이 많네요. 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덤더 추궁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재가 있어요. 이 약재가, 저희 이제 마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를 끓여서 이제 쫙 해보니까 약재를 1시간 끓일 때, 2시간 끓일 때, 또 약재를 먼저 끓이냐, 나중에 끓이냐, 아니면 약재가 A라는 산지에서 나오냐, B라는 산지에다 이거를 한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먹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 케이스 스터디를 다 하셨네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성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웃긴 사실이 이때 또 이 원장님이 또 이제 표본이 2명이면 나눠서 먹는 건데 임신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모조리 다 먹는 네, 밤낮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으니까 이제 저만 수척이 되고 제가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장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약간 근데 이제 빠지니까 점점 창백해지고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우세요?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다이어트가 본의 아니게 환자분은 이제 그분도 빠지겠지만은 저도 강제로 다이어트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때 시도를 정말 많이 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진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전달력이 있게 말씀을 하실까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발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할 수 있는지 비법 여쭤볼게요. 비법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이어트가 시기가 정말 다 중요하다는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적게 먹어야 되냐 아니면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그런 거보다 본인한테 아마 적당하게 적당량이 본인한테 맞는 거를 먹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양인 체질에 해당되고 속에 열이 굉장히 많은 체질인데 이 열이 많은 체질 같은 경우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을 때 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몸을 키우고 처음 남자분들 뭐 닭가슴살 먹고 뭐 운동하잖아요. 저도 닭가슴살 입에서 당내 나도록 먹었습니다. 네. 먹는데 이 닭가슴살을 먹긴 먹는데 이게 속이 불편해지면서 막 변비가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닭은 이 뜨거운 성질이 있어서 보통 이 말복이나 중복의 닭을 먹잖아요. 그 닭이 저랑은 완전 상극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먹어서 몸은 키워주고 살은 빠지긴 하는데 정말 이게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하다가 중간 두고 또 요요가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음식 쪽으로 좀 먹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좀 이쪽으로 좀 끌고 가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생활 속에서 다이어트를 한지 아니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안 한지 이 모르게끔 모르게끔 원장님께서도 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저는 이제 체질이 사실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음인 체질이라고 하는데 속이 차고 순환이 안 되고 상체 대신 하체에 많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원래는 예전에 뭐 샐러드 이런 네. 거를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게 좀 속이 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엔 삶은 계란이라든지 유제품 요거트라든지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오트밀 같은 것들이 네네네. 저한테는 잘 받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음식인지 내가 아침에 좋아서 먹는 음식인지 모르게끔 나한테 맞는 재밌는 다이어트들을 조금 찾아가면 이게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살이 쪘을 때는 운동을 싫어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음인의 경우에는 몸에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배출을 해주는 기운, 네네네. 호산지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네. 이제 땀으로 몸에서 배출을 시켰을 때 네.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고 기자가 심지어는 들어야 될 내용. 네, 이게 이게- 운동을 싫어하는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나한테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운동도 찾아갈 수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체형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자체를 바꾸어서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체질이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유림 아나운서도 또 궁금한 점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내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네. 그 와중에 매번 저희 의료진이나 직원분들과의 소통, 그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조금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쌓였던 노폐물들을 조금 시원하게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하는 온열돈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개운하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시고 도리어 나한테 많이 빼냈는데도 기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전에 환자랑 상담을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희가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막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나 네. 몸에 저절로 배워서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보면은 이게 의사랑 신뢰 관계도 있지만은 또 의지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다이어트를 해보고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가 이제 어떠한 종착지가 있다는 걸 알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 대한 종착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막막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정답이에요. 네. 근데 옆에서 잘하고 있다. 이 터널만 지나가면은 될 거다. 이렇게 옆에서 의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때 스트레스 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 할 수 있다. I'm not alone이네요. 나 혼자가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난 너와 함께 그래서 다이어트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뭐 때로는 안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많이 해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체질에 맞는 거 먹으면서 또 상담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이어트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 다이어트 트렌드는 아까 말했던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하지만 네. 요즘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건강을 항상 정답. 네. 웰하게, 웰 육체, 웰 그 다음에 정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두 분 한의사 원장님께서
정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방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역할도 하시지 않을까. 너무 차분하게 환자한테 맞는 말씀, 또 때로는 약간은 뭐 쓴소리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사실 쓴소리는 제가 더 잘합니다. 네, 저는 다 이제 약을 주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이제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저는 즐거움을 네, 주시는 네. 스타일이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냥 네. 혼낼 저는 부분들을 혼내시면서 냉정하게 얘기를 아. 해드릴 부분은 또 해드리는 스타일이시고, 아, 그쵸.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즐겁게 끌어가시는 스타일이시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을 꼭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마음이 막 설레요. 왜 설레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두 분이 물론 뭐 건강 또는 정신 건강, 체형 관리 다 좋습니다. 러브 스토리 잠깐 들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을까? 좀 저희가 이제 만난 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인턴할 때 만났어요. 네. 그때 사람이 싹 떴구나. 네. 일은 안 하시면 안 네. 인턴할 때 이제 다 짝꿍을 이제 만들었는데 인턴이 워낙 힘든지라 엄청나죠. 네. 네, 이제 보통은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도망갈 거야 짝꿍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인턴끼리도 아. 많이 도망가서 너무 힘드니까 짝꿍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러면 짝 도망 안 인턴이 가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감시를 하니까. 근데 이제 서로가 감시를 하는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일은 안 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장님이 가는데 이제 업무라는 핑계하에 이제 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그때? 플러팅이라고 하나 하셨을 때, 이 남자가 평생 나와 함께 갈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네. 전혀 아니었고, 왜요? 사실. 이렇게 실제 보면 아마 더 방송에도 멋지게 나오지만 실제 봐도 너무너무 미남인데 왜? 일단 처음에 일을 할 때 저랑 성향이 엄청 달랐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자리도 정돈하거나 어떤 조금 걸 알것 같아요. 깔끔하게 돼 있는 스타일인데 뭐 지나가면 바닥에 뭐가 막 이렇게 편집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리고 네.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완료하고 끄고 완료하고 끄고 네네.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막 생각날 때마다 컴퓨터를 켜놔가지고 뭐 엄청 막 창에 뭐가 지저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또 많으시다는 장점이 있는 건 알았는데 처음에는 나랑은 안 맞구나, 결이 안 맞구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업무상이나 얘기할 때 가치관이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쵸. 네 이제 또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제 타고난 거고 이제 또 그거에서 오는 장점도 또 엄청 있구나. 많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크리에이티브한 측면. 네, 그쵸? 맞아요. 같이 조화롭게 해서 환자를 치료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뭐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얘기 주제 나왔던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네.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다이어트 요새 안 해보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저예요. 네. 네. 상처받은 맞아요. 영혼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들이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체질에 맞춘 내 몸과 정신 건강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뭐 갱년기, 산후, 뭐 당뇨, 고도비만 할 거 없이 누구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그 키는 이제 환자분들 본인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무리 이제 많이 분석을 해서 잘 알고 좋은 처방과 내용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한 발을 한 발씩 내딛는 거는 본인의 또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올해 3월에 네.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이 원장님이 출산했는데 네. 그 아이가 이제 9개월 차인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뒤집고 또 엄마 아빠 보면 손 뻗고 또 기어다니고 지금은 이제 서서 막 뭔가를 걸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너무너무 이 발달 과정이 신기한 거예요. 그 젖 먹던 힘을 크면서 다 이렇게 어른이 다 되셨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비유의 네. 황제시네요. 네, 보면은 뒤집고 뭐 내딛고 뛰고 걸으면서 어느 순간에 다이어트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질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은 정신적이거나 아니 육체적인 거 이 두 가지 동시에 이 성공의 열쇠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두 원장님, 윤영찬 원장님, 유진 원장님, 우리 한의사 부부 두 분께 덕담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오유림 아나운서도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너무 날씬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거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미투.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굶는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고요.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던 또는 체형, 유지 관리에 실패하셨던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즉시 right now 오늘 담당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윤영찬 한의사, 네. 그 다음에 이유진 한의사, 우리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이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크로스오버 박완, 그 다음에 소프라노 김정아, 그 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콩과 함께 이 세 분의 거장이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는지 진솔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실에 있는 우리 두 분 한의사 원장님 두 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전설의 톡톡톡 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